헌정의 육성법 개정안 발의하셨다고 기사가 나던데요. 발의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발의. 인터넷에는 뭐 발의하셨다고. 네, 그러니까 발의안은 저희 법안은 이미 지난 수요일 밤 12시에 다 만들어놨어요. 네. 그리고 지난 목요일 아침에 이제 당에서 거쳐야 되는 이제 최고위원회를 거쳤고, 그래서 입안은 다 이제 됐는데, 네. 발의를 하려면 이게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서명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저희 당 국회의원이 5분이고, 네. 그리고 이제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님하고 김진애 의원님 서명을 받았고, 그리고 나머지 3분을 아직 지금 못 채웠습니다. 아, 더 시도를 했는데 아직까지 네, 동참자가 없는 목요일, 겁니까? 금요일, 월요일 이렇게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다들 좀 망설이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내용까지 담겨 있길래 다른 의원들이 망설이는 건가요?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제 핵심이 되는 국민들이 문제 제기하신 것이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고생을 했더라도, 아무리 좋은 일을 했더라도 다른 국민들과 특별하게 꼭 이걸 국가 예산에서 지원해야 되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으로 115억 원이 1년에 이제 나가는데요. 이것을 국가 예산으로 연로회원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드렸습니다. 근데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도 아마 그런 이제 내용의 입법안을 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고, 몇 분들이 또 의견이 있으셔서 크게 어렵지 않게 저는 서명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들 좀 망설이시더라고요. 그거 좀 의외네요. 전반적인 지금 여론을 놓고 봤을 때.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열심히 전화를 드리고는 있는데요. 좀 많은 언론에서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의원님들과 다른 또 정당에. 네, 여러분들 지금 말씀 들으셨죠? 지금 헌정, 여러분들이 관심 많이 갖고 있었던 헌정의 육성법 그 개정안, 지금 의원들의 동참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발의 자체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네요. 예,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좀 힘 좀 쓰셔야겠습니다. 예? 뭐 여론 가지고 뭐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문제 가지고 사실 이제 이 대표님도 반성문 쓰셨잖아요. 네. 사실 정치인 또 특히 당 대표 맡고 있는 입장에서 반성문까지 쓴다. 이렇게 흔하고 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반성문까지 꼭 쓰셔야 됐었습니까? 왜 쓰셨습니까? 제가 잘못했죠. 제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안을 심의하는 데서 원칙으로는 그게 국회 운영위원회 법안 소위를 먼저 거치고, 그게 첫 단계고, 그 다음에 국회 운영위원회를 거치고, 그리고 법사위원회를 거치고, 본회의 이렇게 4단계의 심의를 거칩니다. 그 첫 번째 단계에서 제가 관여를 하는 자리에 있어서 원칙으로는 미리 의안을 다 이제 받아보고, 의안이 이제 미리 나오기 때문에 검토를 미리 하고 의견을 정리해서 가서 지금 통과시켜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적인 토론이 좀 더 필요한지, 공청회 같은 것이 필요한지, 이런 것을 의견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미리 검토를 못하고 들어갔습니다. 의안으로 올라가서 그게 그날 통과될 거라는 걸 생각을 못하고, 그리고 이제 교섭단체들끼리 합의를 해서 사실은 그날 무엇을 통과시킬지 정하는데 제가 모르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간간히 생기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의안들에 대해서 전체로 다 준비를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그때는 제가 준비를 못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예산 관계를 따져보니까 예산은 이미 책정되어 있고 이게 있다고 하고, 저도 꽤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것으로 저도 잘은 모르지만 한번 들은 적이 있고, 근데 법안을 만들어서 당장 예산이 바뀌는 게 아니다 이래서 저도 미리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좀 이제 가볍게 생각하고 반대를 하지 않았던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민주노동당의 다른 의원님들은 이제 제가 미리 한번 검토를 한 것이라서 그렇게 그 의견대로 이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시 검토할 시간이 없이
표결을 하시게 된 거고, 그래서 사실 이 문제로 민주노동당이 국회의원의 특권을 이제 없애는 것을 약속하고 국회에 들어왔는데, 그것에 어긋나는 일을 해서 많은 분들께서 질책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질책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제가 반성문을 쓴 것은 사실은 민주노동당에 5명의 이제 의원들이 있지만 그 5사람의 책임이 똑같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주무를 맡고 있었던 저의 책임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것은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었습니다. 법률가 출신이고 법을 다루는 것이 국회의원의 본분인데 미리 검토하지 못하고 들어갔고 또 그 짧은 상황에서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 스스로 대단히 크게 뉘우쳤고 아직도 제 안에 부족한 것이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어떤 부족함이 있었는지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그리고 꾸지람을 많이 받고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만큼 새겨졌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네, 이 대표님이 정치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내 책임이다. 이 반성문 얘기 나올 정도로까지 잘못 이렇게 털어놓고 이런 건 처음이시죠? 평생에 이런 일이 처음입니다. 평생에 처음이에요? 아, 그만큼 진짜 아프게 느끼셨던 겁니까? 평생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네, 예. 제가 국회에 오면서 목표로 했던 것이요. 뭘 굉장히 잘해야 되겠다라기보다는 실수하지 말아야 되겠다였습니다. 제가 하는 말 하나 또는 제가 결정하는 그 결정 하나가 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대표가 아니라 국회의원이었을 때도 그런 것인데요. 민주노동당 전체에 대한 평가일 수 있고 그것은 우리 사회의 진보진영 전체에 대한 평가일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그 실수하면 안 되는 무거운 자리에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큰 실수 안 하고 살았다 사실 이걸 다행으로 여겼는데 그 2월 달에 통과된 법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미처 깨닫지도 못할 정도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것이 틀림없고요. 그래서 사실은 국민 여러분들께 참 죄송하고 민주노동당이 지방선거 거치고 나서 좀 이제 나아지려나 보다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기대를 채워나가도 부족한 시간이 부족한 터에 이제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돼서 기대를 무너뜨리게 돼서 굉장히 죄송하고 또 특히 당원들께 참 제가 대표로서 고개를 잘 못 들겠더라고요. 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채팅창에서 반성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 아주 힘내시라고 그 말씀 들으면서 이제 그런 응원의 말씀들이 쭉 이어지네요. 맞습니다. 아마 그만큼 그동안 이제 우리 정치인들한테서 우리가 또 뭐 잘못 있었을 때 그렇게 정말 털어놓고 내 잘못이다 이런 모습을 또 그동안 참 이제 보기가 쉽지 않았다 뭐 그런 얘기도 또 들 수 있을 것 같다는 또 이제 생각도 좀 해봅니다.